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이번 한 주도 좀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지금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또 좀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두 개의 자산 자체가 좀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면서 이 비트코인의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좀 확고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요,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뉴스들, 지금 뭔가 시장의 방향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뉴스들과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상황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저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6.25%나 하루 동안에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좀 살아나는 이유는 FOMC 미팅의 영향력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 파월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시장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했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 상승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서 연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미 긴축 사이클을 끝냈다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채 금리가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니까 증시를 함께 떠받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미국 주식 시장의 가장 큰 형님이죠.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아이폰 판매에 힘입어서 매출과 순이익이 다 예상치를 웃돌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에 하드 캐리까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일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10년물 국채 금리와 30년물 모두 다 지금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거기다가 지금 재무부가 차입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장기물의 발행 물량이 예상보다 적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공급 측면에서도 굉장히 채권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됐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국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영국도 2회 연속으로 동결했는데 거기다가 앞서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동결했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최대 75bp 더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어제 매주 발표되는 고용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를 해서 21만 7천 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청구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지금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두 개 지표는 좀 다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의 비농업 부분 생산성이 발표가 됐는데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2020년 3분기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 또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의 비농업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화랑인지 아니면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결과로는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시그널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공장 주문 같은 경우도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연준이 고용지표가 견고하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너무 견고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을 다시 유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 네겐트로픽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 노동시장 자체는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 경제에서 이 노동시장 자체가 약세 전망으로 갈 때 주식시장도 늘 약세 전망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01년과 2008년 그리고 지금 2020년 그 당시를 갖다 가지고서 노동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충격을 받고 무너졌을 때 이 S&P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봤을 때 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자산시장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강세가 약세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80.4%로 지금 어제보다 더 상승을 해서 좀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35.6K를 뚫고 상승을 해서 거의 36K 부근까지 갔었는데요. 결국 강력한 저항 영역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해서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34.8K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하락으로 마감을 한 거죠. 네, 어제 비트코인은 1% 이상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1.92%이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지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에이다 같은 경우는 6% 이상 하루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는 계속 거침없는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어제는 2.47%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 어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해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해서요. 이제 54%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53.80%입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어제보다 7계단 하락을 했는데요. 여전히 그리드 단계,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CVD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파이어 차트에서 매도벽 보시면은 36K에 가장 진하게 지금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구간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벽 같은 경우는 34K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 사이에서 지금 횡보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기술적인 분석과 온체인 지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좀 가격이 조금은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들, 이 단기적으로 더 가깝게 보여주고요. 어쨌든 가격대가 좀 횡보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어떤 중요한 소스들 또 새로운 호재나 어떤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은 가격은 순식간에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네, 어제 가격 하락을 유발한 것도 역시나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였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져내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이 구간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다시 관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도 아주 소량 매입과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고래들은 모두 다 지금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중요한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죠. 제임스 세이파트가 해시덱스가 지금 비트코인 선물 ETF에 수정한 신청서 수정본을 SEC에 다시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디파이와 관련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건 선물이지만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청서도 계속 수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발키리가 이제 수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수정본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SEC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고 SEC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이 투자 기관들이 많이 수용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은 비트코인 ETF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외신에서 전해진 정보를 보면요. 지금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12월 내에 출시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베이스드 머니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이 집계한 옵션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트레이더들이 2023년에 이 최종 옵션 만료일인 12월 29일 여기에 코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많이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려 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지금 콜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11월과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뭐 2배 이상의 수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가격이 빵 하고 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트레이더들이 예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연내 꼭 이루어진다라고 이거를 뭐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연내 승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네, 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크 세일러가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2분기, 3분기, 10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바로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너무 많이 가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아마 다음 단계 10배 이상은 무조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지금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곧 닥치게 될 반감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감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희소성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를 함께해서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바로 현물 ETF 승인을 통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어떤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채택했을 때 회계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들이 제정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파집위에서 이제 허용을 하기로 한 거죠. 이게 2025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잉여 자금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물 ETF와 더불어서 지금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인들이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면서 지금 지난 10월까지 어떤 변화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있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192%로 압도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지금 S&P 500과 나스닥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와 비교를 해봐도 더 우월한 어떤 성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기업용 소프트웨어들을 또 취급을 하는 회사인데 그런 오라클 같은 회사들과 비교를 해봐도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였고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본인들의 주식이 가장 많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비트코인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 또 많이 매입을 했던 거죠. 블랙락 같은 회사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황들을 몇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굳건하게 지금 이 시장에서 물량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어떤 물량들을 봤을 때 무려 88.5% 가량이 지금 3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는 물량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호들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상승을 견인한 거는 10만 달러 이상의 거래들, 즉 고래들의 거래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시장이 움직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크게 툭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건 6월 달에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고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줬는데요. 6월 달에는 이후에 조금씩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뭐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갑들이 어떤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어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소폭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연초 대비로 봤을 때도 지갑들이 81% 이상의 지갑이 현재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요 정도 지점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지갑들이 수익권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갑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10월 24일에 굉장히 많은 수익 실현을 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소폭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가격이 내려앉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지금 그 당시와 비교하면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수익 실현을 하진 않았다라는 걸 원체인 지표상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상황들이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게 되면은 많이 올랐던 만큼 더 많은 거래자들이 수익 실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쇄적인 효과들이 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지금 이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또 세력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하원이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전쟁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때 하마스와 지금 이슬라믹 지하드 조직에 1.3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투입이 되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이제 청산 물량들 때문이죠. 최근에 비트코인이 35K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한 이유도 공매도 거래자의 청산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1월부터 지금 추세가 조금씩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매도세에 대한 청산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롱 포지션에 대한 이제 청산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날 12시간 동안 2110만 달러 이상의 어떤 청산 물량들이 일어났고 24시간으로 하게 되면 2820만 달러 이상이 청산된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거래자들의 매수 압력 없이 비트코인 매수가 청산이 되면은 가격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하락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유동성이 중요하고 지금 가격대가 조금 좋지 못한 횡보 구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차트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34.7K 부근의 지지선 가까이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근에서 만약에 돌파를 당하게 되면은 그 이하 34.4K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35.6K까지도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버텨내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일봉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이 추세에서는 34K까지는 지금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간 차트에서도요, 만약에 35.198 이하에서 마감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34에서 33K의 어떤 횡보 구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림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또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2년, 16년, 20년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삼각수렴 패턴에서 지금 브레이크아웃을 하면서 상승하는 지점들이 상당히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아웃을 했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사이클들을 가지고서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과거에 가령 2020년과 비교를 해도 이 당시의 어떤 환경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좋은가 나쁜가, 가령 2016년 이 당시와 비교했을 때 좋은가 나쁜가를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어떤 환경 자체는 지금이 더 좋죠. 왜냐하면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지금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이 얘기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마이클 세일러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파즈비에서 지금 재무회계 기준을 또 변경한 거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 자금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포물선 차트를 그릴 가능성을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크립토코어의 의견을 보면은 하이키나시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자, 이 모델로 봤을 때도 지금까지는 동일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불장 사이클을 이제 지나고 나서요. 자, 요 구간에 접어들어서 이제 첫 번째 불리시한 움직임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저항 영역을 마주했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거 먼슬리 차트입니다. 마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린으로 접어들고 나서는 상승세로 이어졌다는 거죠. 이게 과거 두 차례 패턴은 동일했는데 세 번째 불장 때는 약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2020년 이 블랙스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악재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라는 부분들을 좀 높게 보면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런 상승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트메인이 주축이 되어 있는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이전에 65% 이상 상승을 해서 올해 65K 이상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전망은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